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와 다르게 우리 양시장 빨간불과 파란불을 바꿔 달았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하지만 양시장 모두 큰 반등도 또 큰 하락도 나오지 않은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버텨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로 요즘 우리 시장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6.1원으로 마감을 했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인데,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유소 1부와 2부 그리고 3부까지 종목 상담으로 꾸며지는 날이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혼자서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주유소에 털어놓으시면 자, 이용준 파트너가 함께 그 고민 나눠주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에 내 목소리가 나가는 게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이 되실 건데요. 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하는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8시의 남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네네네. 종잘남, 그리고 종잘남, 네.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또 네. 굉장히 잘생긴 남자 같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파트너님이 그걸 생각하다가 네네네. 말이 좀 꼬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의상도 굉장히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장 지수가 어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밝게 인사드렸던 이유가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마이너스 컸던 종목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설설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나쁘지 않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만 700개가 넘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7월이니까 8월, 9월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계좌는 좀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수가 안 좋을 때도 단기 종목과 다른 급등 종목 이런 수급 종목으로 제가 큰 수익을 드렸는데 지수가 좋아지면 더 크게 수익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것들이 다 잡히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1,300원을 돌파한 지가 오래됐고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이게 잡히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셀코리아를 하면서 증시에 외국인 수급은 많이 빠진다.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빠지더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진다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우상향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조강 ILI하고요. 실리콘2, 세종 메디컬이 세 종목이 있는데 어제와 똑같습니다. 조강 ILI하고 실리콘2는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에 대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한가를 보더라도 여러분 잡을 수 없는 상한가다. 왜냐하면 장 시작하자마자 점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냥 보고만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7월 14일자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가 38,822명입니다. 이게 그저께 최고치였던 4만 명보다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 코로나 재확산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을 다 제치고 백신주들이 굉장히 잘 올랐고요. 그 중심에는 오늘은 세종 메디칼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다음 주도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 중에 백신주들이 강하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GH 신소재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크나 손 소정제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안 갈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 좋게 보는 거는 백신주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 정도는 꼭 챙겨보셔야 된다. 제가 노란톡방에도 이 관련주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세종 메디칼은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를 그제 하고요. 어제는 3만 8천 명이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 생각하기보다는 검진받는 수가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더 크게 더블링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 중에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BA.2.75인데요.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해외여행을 간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반영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겪었고 저도 겪어왔지만 이 전파력과 감염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고 또 한 번에 큰 흐름들이 큰 파동이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 메디칼이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인 그 회사 제넨셀의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코로나 백신 관련주 세종 메디칼을 포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도 또한 관심 있게 볼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흐름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고 오늘도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도 700개 정도 나왔던 하루였는데 그런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왜 나만 계좌가 파랗지? 왜 나만 외롭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유소가 문 활짝 열어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다. 저희 주유소에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시장 상황도 살펴봤고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입니다. 7월 7일부터 저희 방송에서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차례차례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7월 7일에 GS글로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상승률이 무려 11%나 나와줬습니다. 자, GS글로벌 정말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했는데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7월 11일에 GH 신소재 음압병실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 코로나19 관련주들 흐름 시장에서 모두 지켜보셨을 겁니다. 미리 GH 신소재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7.35%라는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12일에는 한국 BNC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한국 BNC는 17.5%라는 정말 큰 상승폭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3일 센트럴 모텍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도 리스트에 올랐던 종목인데 그 다음 날 방송에서 공개해 주셔서 하루 만에 17.1%라는 아주 큰 상승폭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정말 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너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인데요. 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마다 큰 상승폭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을 좀 쉽게 가져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GS 글로벌을 공개를 해주신 날짜 이전에 계속해서 이 종목 갈 것 같다. 사실 방송 뒤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고심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가져와 주셨던 이용준 파트너인데 그 결과 한 주 동안의 결과 이렇게 최고의 선택으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또 이용준 파트너가 조금 더 봐주실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GS 글로벌까지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도 실력이죠. 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누적 수익률보다는 이번 주에 누적 수익률이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운이 더 따라주었다. 그리고 실력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가 베팅이라든지 아니면 스윙으로 보였을 때 이런 종목을 내일의 관심주 종목을 탑픽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제가 탑픽으로 관심주로 뽑았던 GS 신소재, 한국 BNC, 센트럴 모텍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GH 신소재 볼 텐데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 재확진이 커지면서 백신주가 가고 있을 때 저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아직 가지 않은 음압병실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처음에 예전 코로나 때는 백신 가고 마스크 갔는데 왜 백신 가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건너뛰고 바로 음압병실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저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 만큼 종목도 바뀌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크는 사실 굉장히 많고요. 손 세정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두 개를 건너뛰고 음압병실로 갔더니 그게 정확히 맞은 거죠. GH 신소재는 오늘 또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오늘도 9%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절반 물량을 청산했기 때문에 수익률로 하면 훨씬 더 크게 10%에서 15%까지 나온 종목이 GH 신소재입니다. 차트 보면 봉들이 작긴 하지만 이 봉 하나하나가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을 하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내일장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고 오늘 또 크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H 신소재를 고르는 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건너뛰고 생각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국 BNC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개인의 종목 상담을 할 때 한국 BNC를 썩 좋게 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80도 바뀐 종목으로 이번 주부터 나온 겁니다.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급과 시장의 관심은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경구용 치료제의 대장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천을 하고요. 동그라미 친구가 추천을 하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봉도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은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단봉이긴 한데 이 봉 하나가 보시면 고가가 16%까지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올랐고 오늘도 올랐으니까 이게 개인의 선택에서 보셨다시피 고가 대비해서 17.5%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BNC의 어제 현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어제 센트럴 모텍도 설명을 해드리면 다 백신주를 볼 때는 다 백신주로 눈이 가 있지만 저는 테슬라 관련주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한 곳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갈 수 있는 호가창의 흐름을 확인했을 때 저는 테슬라 이슈가 있었던 센트럴 모텍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박이 났던 게 한국 BNC는 17%, 센트럴 모텍도 17%의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노란톡방에는 정말 큰 일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볼 때는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방향도 물론 봐야겠지만 나만 볼 수 있는 나만의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나의 견해를 정확히 장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여러분께 돈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히림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림은 어제 내일장 관심주로 드렸지만 오늘 공략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인데 이게 16일인 내일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앵커님 말씀드렸던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7월 7일 날 관심주로 드렸지만 사실은 7월 초부터 봤던 종목입니다. 제가 관심주로 드릴 때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많은 종목 중에 가능성상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내일장 관심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히림 같은 경우도 투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갈 거지만 다음 주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드린 거니까 히림은 관종에 넣으시고요. 혹시 히림 보기가 좀 히림을 공략하거나 히림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히림의 내용을 다음 주부터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면 제가 금요일마다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오늘 백신주가 좋았기 때문에 먼저 진원생명과학, 서린바이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인 센트럴 모텍 세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이 세 종목 흐름도 다음 주에 좋아 보이니까 이 세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항상 보시면 8시의 남자 이용주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누구보다 종목을 잘 보고 있고 하락장이나 상승장에 상관없이 종목들이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받으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또 이런 좋은 기운으로 또 종목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이 시간이죠. 저녁 8시에 진행되는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거의 웬만해서는 매일 관심주를 가지고 와 주십니다. 이번 주 공개해 주셨던 GH 신소재 그리고 한국 BNC, 센트럴 모텍 모두 방송 후 최고가 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개인의 선택에서 내일장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던 히림도 있죠. 자, 히림 투경 해제 이슈로 가지고 와 주신 건데 해제 여부가 내일 나옵니다. 다음 주에 시세가 나와줄 걸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공략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 혹시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도 나만의 견해, 나만의 투자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나는 아직 주린이라서 투자 원칙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 또는 오래 투자를 했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나의 원칙도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문자로 저희가 먼저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대한전선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860원에 비중은 35%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1.22% 하락이 나왔고요. 1,6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이번 주 내내 좀 하락하는 계단식으로 하락해서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따라서 오늘 일봉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랫꼬리는 조금 달았다라는 점이 주목을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와 줬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덜어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수급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 계속해서 큰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대한전선인데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네. 이용준 파트너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의 선택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맞아요, 때 맞아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좋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던 거는 제가 또 기억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지금 대한전선 1,860원에 갖고 계신데 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 저는 나쁜 가격은 우선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앵커님이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제가 그때 2번, 3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여쭤봤던 것 같고요. 네. 대한전선 사실 좋습니다. 좋고 제가 방금 기사도 확인했더니 전선주인데 원전주로 지금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원전주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도 좀 의아할 정도로 2,400원을 찍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밀렸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노란톡방 이 종목 좋다고 보고 있고 재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적으로 말씀드리면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도 개선돼 있고 게다가 지금 가장 이번 정부의 큰 테마인 원전주로 구리 관련 그리고 전선 관련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게 되면 전고점 2,400원은 그냥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주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이게 지수가 빠지고 그리고 흐름이 안 좋으니까 대한전선도 지수가 빠지면서 6월 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10년은 크실 것 같은데 우선 좋은 말씀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을 좀 쓰기 그렇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대한전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대한전선 공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한전선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날 대한전선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굉장히 큰 공시를 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5천억 규모인데요. 보시면 시설자금 2천억, 운영자금 1,000억, 채무상환금 2천억, 합계 5천억이면 대한전선 시총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 업력이 굉장히 크고요. 기술력이 있지만 최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사가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중을 굉장히 크게 발표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라고 써져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상증자에서 주주 배정을 하고요. 그 유상증자가 굉장히 성공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주주들이 그 유상증자 물량을 소화해 줬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가 나고 추가 상장한 다음 그 다음 날 바로 이 봉입니다. 3월 31일 날 상한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유중이 그 전날 잘 마무리됐고 추가 상장하는 그 다음 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걸 3월 31일 날 이 봉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전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가격을 두 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십시오. 이 기준봉의 시가인 1,440원이 이 대한전선의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한가가 올렸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깨진다면 대한전선 다시 갈 방향성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40원은 저는 무조건 지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고점인 1,850원이 1차 저항 라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봉의 정확히 말하면 이 상한가 봉의 저가와 고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40원 줄을 그어드리면 당장이라도 내려올 것 같지만 만약 내려온다고 하면 이 봉은 1,440원에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받을 것이다. 물론 깨지면 그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깨진다면 대한전선의 앞으로 흐름은 암울하기 때문에 재무도 개선돼 있고요. 원전 수혜주도 걸려 있고 그리고 주주 배정 유중이 잘 끝났기 때문에 많은 주주도 있고 그리고 업력도 좋고 흐름도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22선을 이렇게 뚫어준다면 1,860원인 1차 저항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흐름은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1,860원을 돌파하면 전고점이죠. 2,400원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볼 거고요. 저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포털 사이트에 대한전선을 치면 원전 수요자로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수의 하락에 의한 두 달 동안 밀림이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란톡방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급등 또는 급락의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종목 상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노란톡방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 시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대한전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대한전선 좋은 종목이라고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860원입니다. 이 매수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계세요. 대한전선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주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1,440원이 마지막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올라준다면 1,850원이 1차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주이기도 하지만 원전 테마도 얽혀 있다 보니까 단기로 등락의 맘졸이식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에 대한 고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고민도 문자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매수가는 22,7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 흐름도 볼게요. 3.03% 상승이 나왔고 15,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구간 안에서 움직였던 진원생명과학인데 그동안 또 오를 것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비중도 20%로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손실액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진원생명과학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청자님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근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그게 좀 걱정은 저도 듭니다. 근데 진원생명과학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HTS에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보시면 7월 14일 어제자 기사입니다. 특징주 진원생명과학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완료 임박에 1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사실은 코로나 백신주였는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공략했던 한국 BNC를 포함해서 경구용 치료제가 노약자라든지 위중증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된다면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또 처방만 맞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한국 BNC에서 지금 진원생명과학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진원생명과학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중심에 있습니다. 재료를 보실 때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될 재료인지 앞으로 더 커질 재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제 노란톡방에는 제 사인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원생명과학이 기사에 있는 것처럼 이게 먹는 치료제에 대한 임박됐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재료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게 만약 22,700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차트를 크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이 구간이죠.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했고 종가를 보니까 약간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윗꼬리 양봉인데 바닥에서 윗꼬리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는 눌리지도 않고요.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1차 저항은 16,200원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이자 피봇 1차 저항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돌파하면 17,600원까지는 무탈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이 갈 수 있는 재료와 그리고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청자님 사실 22,700원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7,000원 정도니까 수익률로 하면 30% 훨씬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 수 있을까 한번 싶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차 목표가인 16,200원, 2차 17,600원 여기를 돌파한다는 전제하에 거래량을 싣고 돌파한다는 전제하에 지지를 받는다면 22,700원이 정고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도달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빨리 갈지 늦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단에 저항 라인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빠르진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시청자님이 다행인 게 높은 가격에서 손절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진원생명과학에 나옴으로써 조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제 말은 수익으로 넘어갈 희망보다는 손실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희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흐름 보시고요. 만약에 시간상 기회비용을 잃기 싫다면 16,200원, 17,600원 이 두 개 라인에서 일정 부분 소폭의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지금 먹는 치료제의 그 중심에는 한국 BNC가 아니라 진원생명과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이용준 파트너도 관심을 갖고 계셨던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은 건 다소간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는데 진원생명과학 당장 월요일에도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계세요. 자, 1차 목표가는 16,700원, 2차는 17,200원으로 잡고 계십니다. 두 개의 저항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저항대를 뚫어준다면 22,700원이 마지막 도달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기로 보신다면 이 두 가지 가격대, 매물대 가격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아, 시젠요, 시젠. 네, 시젠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46,800원, 네, 46,800원에 20%. 20%의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네네. 자, 시젠 오늘 종가가 46,400원이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크게 되실까요? 아,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는지 궁금해갖고요. 아직 그렇게 손실폭은 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네. 매수가까지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좀 수익이 날 걸, 이제. 아, 수익이 난다면 어느 정도의 네네. 목표치를 잡고 가면 될지 그 부분이 가장 네네. 고민이 되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시즌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젠 잘 사신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네. 언제 사셨죠? 어제 사셨나요? 네네네. 아, 네. 양봉우티 때 사신 거 맞는 것 같고, 왜 잘 샀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청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고점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5일선 지지를 받고 연 3일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양봉을 보시고 사신 거라면 기준이 정말 명확하게 잘 사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 그게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냥 사셨는데 잘 사신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근데 재료가 우선 좋고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좀 메모를 해주시고 하시면 네네. 좋은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장기로는 하지 말자.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네. 혹시 중장기 하시려고 시젠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나요? 아, 단기로요. 예,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개요를 들어가 보면 시젠 매출액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피크를 달렸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리고 2022년부터는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3년 동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네, 듣고 계시죠? 그리고 네네. 단기로 보실 거면 제가 목표가를 지금 찍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인 52,500원. 네. 이게 막 10,000원 정도 되니까 약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수급이 꼬이고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21선인 41,500원. 네. 근데 저는 이게 41,500원을 깨지 않으면 바로 올라가거나 41,500원 지지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대응을 해보시면 수익으로 충분히 청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표가를 네. 더 높게 보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아, 어느 정도 보시나요, 본인은? 한 65,000원 선. 65,000원.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한 달 정도. 그게 이제 앞으로의 물론 코로나 재확산이 돼서 앞으로 월요일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더블링이 나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느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우리 예상대로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했던 것처럼 확산세가 계속 커진다고 한다면 65,000원이 전전 고점이거든요. 아, 네. 그죠?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1차 고점은 이 구간이죠. 52,000원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네네. 52,500원. 52,000원이 1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남들이 확산되는 거 우리가 즐겁게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볼 때는 확산되면 시세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니까 네. 52,000원 됐는데 확산이 잡히지 않고 더 커진다. 그러면 65,000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아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시즌 매수하셨고 목표가가 궁금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일단 잘 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장기보다는 단기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우리 시청자님 목표 역시 단기 접근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즌을 중장기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45,000원인데 이 가격대 깨지 않으면 52,000원가량의 1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목표가가 더 높았습니다. 65,000원 정도였는데 전전 고점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화되지 않으면 65,000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코로나 확산세를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원하는 목표 가격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 상담, 첫 번째 전화 상담은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예, 퍼스텍이고요. 네, 예, 매수가는 4,540원. 네. 예, 그러니까 비중은 50%입니다. 네, 퍼스텍 매수를 하셨고 4,540원의 비중이 꽤 크시네요. 50%. 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퍼스텍 종가가 3,155원이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비중이 일단 크셔서. 예, 비중 큰 것도 있고, 얘가 호재성 기사는 많이 뜨고 하는데, 네. 생각만큼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서, 네.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혹시 얼마까지 보여야 퍼스텍을 되는 매수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거요. 네. 예, 재료가 네. 우크라 재건 쪽도 있고 또 방산 한참 나로 그때 시험 발사할 때 그때 들어갔던 건데 그것도 있고 또 UAM 네. 쪽도 있고 재료도 많고 좀 매력 있는 종목 같아서 제가 좀 무리하게 좀 많이 들어갔죠. 네, 일단 굉장히 종목에 대한 애착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비중이 일단 크셔서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맞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퍼스텍 우선 종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크시고 잘 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퍼스텍이 사실은 지난달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잖아요. 예, 이슈도 많았고 재건도 있지만 UAM도 있고요. 나로우도 있었고 우주항공, 방산 다 이런 재료도가 있었고 거기다가 지뢰 제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 퍼스텍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로 이게 매수를 최근에 언제쯤 하셨나요? 나로 발사하는 즈음에 예, 하셨나요? 그때쯤 했습니다. 예.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방송을 얼마나 자주 보시면 모르겠지만 재료가 나오는 날은 그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우가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해도 재료가 소멸되는 거고요. 아, 네. 의원님, 나로 발사 전에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로우 네. 발사 전에 사셨으면 나로우가 발사되기 전날 또는 전전날에 매도를 하시는 게 사실 맞거든요. 본인이 종목을 접근할 때 퍼스텍을 UAM으로 접근했으면 UAM 이슈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예. 나로우로 접근했으면 나로우가 발사하기 전전날 또는 전주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 재료가 그날 쉽게 말씀드리면 나로우의 재료가 발사가 돼서 성공을 하더라도 나로우에 대한 퍼스텍에 대한 재료는 소멸, 그죠? 예. 거기다가 또 성공을 못하면 더 소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재료의 그 시나리오 기준을 잡으시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예. 퍼스텍을 지금 제가 봐드리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퍼스텍은 앞으로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UAM이라는 재료가 우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과거에 1등주였기,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게 되면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제가 가격을 지금 불러드릴게요. 예. 퍼스텍 제가 주봉과 월봉을 확인했더니 지지라인 가격이 3,180원. 예. 자,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가가 3,150원을 깨졌기 때문에 3,100원으로 넉넉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0원. 예. 3,100원이 차트를 길게 보면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이 네.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 구간이 3,100원 라인인데 여기 3,100원을 지지를 받아야 퍼스텍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 3,100원이 깨지면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 한번 그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홀딩해서 중장기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뭐 손절을 할 것인지. 근데 손절은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 왜냐하면 퍼스텍의 하락이 나로에 대한 재료 소멸도 있지만 지수 하락에 대한 하락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3,100원 메모하시고요. 예. 다음 주 운 좋아 3,100원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올라가서 21선인 3,5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냥 홀딩. 예. 가격 두 개 3,500원. 드렸어요. 3,100원, 예. 그다음에 3,500원. 예. 3,500원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3,500원 위로 올라가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본인 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제는 악재라는 게 없다는 전제고요. 예. 혹시라도 악재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온다,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뭐 대주주가 매도한다 이런 악재가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3,100원이라는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그때 손절일지 홀딩일지를 본인이 기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500원 위로 올라가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그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은 모르죠. 언제 갈지 알면 제가 점쟁이도 네. 못 맞히잖아요. 미래는 못 맞히는 거거든요. 예. 현 상황에서 제가 보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월요일 날 호재가 나서 상한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물어봤을 때 그 대답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아, 저 사람 이상하다 보시는 게 앞으로 맞으시고 흐름은 3,500원 위로 올라오면 좋아질 수 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 예. 네, 퍼스텍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비중을 많이 실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3,100원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 3,100원 가격 깨지 않고 3,500원 위에서 움직여준다면 홀딩을 해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악재 공시가 혹시나 나오지 않는지 항상 체크는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스텍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아유, 오래됐는데요. FST요. FST요. 예. 네, 24,300원에 15% 있거든요. 24,300원에 15%요. 예, 예. 지금 한번 종가가 이거를- 14,250원이잖아요. 예, 예. 이게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수익도 났었는데 반도체 좋다 해서 더 가지고 욕심부리다가 못 팔고 이렇게 빠졌어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셨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요. 일단 손절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 혹시 손절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가요?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추가 예.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네.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서 어느 가격대에서 또 대응하면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가장 네. 좀 손실을 줄여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자, FST 어떻게 네.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그 사실은 FST가 반도체 관련주인데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이 최근 1년 동안 안 좋아서 네네. 이게 삼성전자도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으니까 예. 그 이제 소부장 관련주 중에 삼성전자에 또 연관이 좀 많은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은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슬쩍 봤더니 재무제표도 우수하기 때문에 네. 손절이나 이런 것보다는 홀딩 의견을 먼저 드릴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흐름을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 같이 볼 텐데요. 예, 차트를 예.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빠진 거거든요, 차트가. 예. 예. 삼성전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흐름상. 맞아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여요. 네. 저도 네. 삼성전자를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으로는 지지 라인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네.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다음 주부터 21선 위인 15,000원 적으세요. 예. 15,000원 위로 올라가면 네. 홀딩 하십시오. 홀딩. 아, 예.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슈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안 들어오고 네. 봉도 보니까 되게 짧은 단봉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반도체 호황이 되고 삼성전자도 일어서고 FS도 일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가 추매 타이밍. 아, 장대 네. 양봉은 제가 말하는 건 10%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근데 10% 이상의 장대 양봉은 15,000원 위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21선 위에 있는 장대 양봉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 그 밑에 있는 장대 양봉은 다시 빠질 수 있는 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5,000원 위에서 네. 장대 양봉 나올 때.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에는 21선이 15,000원이지만 예. 다음 주는 뭐 21선 가격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를 하면 21선 위에서 예. 장대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예. 거기다가 좋은 기사가 나올 때 네. 그때가 추매 타이밍.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신 것 같아요. 재무제표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왜 좋다고 네. 하냐면요. 네. 이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늘어났고요. 예. 영업이익은 소폭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200억 규모의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보면 유보율이 1,800%가 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아,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좀 힘이 드실 수 있지만 배당까지 네. 0.51%를 해주는 회사이고 제가 네. 말씀드린 21선 기억하시고요. 장대 양봉 나오면 이용준을 기억하면서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말씀대로 해봐야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한때 수익의 기회도 있었지만 좀 허망하게 놓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자, 현재 21선 기준이 15,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21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21선 위로 1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시점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봤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고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꽃보다 무상증자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13,950원을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 흐름 보면요. 0.69% 상승이 나왔고 14,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에 현재 계신데 어느 정도에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먼저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엄청나게 들어오셨네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나이스 평가 정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차트 보면 차트를 바로 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21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단봉이긴 하지만 양봉 도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재료보다는 이 재무제표에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향후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재료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겠지만 향후 미래가 되면 될수록 평가 정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배당까지 1.83을 하는 회사이고 본인도 지금 사신 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두 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목표가는 16,000원 드리겠습니다. 60일선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보시면 상단 옆에 보면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고 16,000원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보신다면 15,000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15,000원의 라운드 피겨값과 피봇 2차의 저항이 있을 거고 이게 넘으면 16,000원의 60일선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이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단기적으로 마지막 시세는 17,400원까지 보시면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여기서 이 정도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유소 2부 그리고 3부까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방송 계속해서 참여하시면서 종목 고민 털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용준 파트너와 방송이 끝난 뒤에도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